네, 안녕하세요. 제8장 정보와 시스템 통합, 서비스 지향 통합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맡은 최종 교수입니다. 자, 벌써 10주차가 되었네요. 11주차에 넘어가고 있는데, 참 새로운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이어가는 것도 참 새로운 느낌이고, 여러분들도 거의 새로운 경험이죠. 원래 온라인 강의가 아니던 게 온라인 강의가 됐으니까, 저도 사실 여러분들과 호흡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그런 거 대답하면서 서로 조금 더 알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이 되니까 사실 서적에 관련돼서 강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돼버리네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은 Q&A라든지 1대1 강의 상담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밖에 없더라고요. 메일이라든지. 그래서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라든지 내가 나아가는 형태라든지 그리고 내가 수업을 하면서 다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하셔도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조금 어떤 걸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 질문하셔도 좋아요. 제가 더 앞에 나가고 있는 사람이고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3학년들 수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3학년들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뭐 피드백 내용이라든지 뭐 궁금한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아니면 수업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다음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아는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 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뭐 이번 학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언젠가는 얼굴을 한번 보지 않겠어요? 참 그 대면 형식의 수업이라는 게 없어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아무리 온라인으로 보고 한다고 해도 저도 지금 이렇게 방식이 되면서 온라인 회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진짜 만났을 때 호흡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과 신뢰 정도 쌓이는 정도가 조금 다르다고 할까? 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그렇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른 장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8장 정보화 시스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3절 서비스 지향 통합 방법에 대해서 SOA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같이 강의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시장 환경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내외부적으로 이게 환경이 계속 변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들과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IT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IT 환경을 기업에서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이 IT 환경 인프라를 기업에 깔아야 된다는 게 기업들은 이제 요구사항처럼 모두 다 하는 상황처럼 돼버렸고 이게 없으면 기업의 성공 유무에도 엄청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왜냐면 다른 기업들이 깔고 있는데 우리 회사만 IT가 없어. 그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IT 환경, 이런 장치 변화 예측, 분석, 이런 장치가 변화하고, IT 환경 장치가 변화하고, 그런 상황들을 예측하고 분석을 통해서 이 변화를 이제 대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죠. 외부 IT 환경을, 이렇게 변화할 거니까 이렇게 설계하자. 이렇게 구축하자. 그런데 이게 사실 아무리 예측을 하고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내 예측이 100%다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기업의 환경이라든지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때까지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죠. IT 구축이라든지 IT 환경 뭐 설계, 구축 이런 것들 계속 많이 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예측도 하고 있지만 사실 성공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실패 과정이 있었고 그걸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 실제 운영할 때까지도 구축에서부터 실제 운영 단계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축하고 설계하는 것만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변화하는 요구들도 있을 거고 환경도 변할 거고 하다못해 여러분들 노동 인력 시장도 지금 코로나 같은 개념이 왔을 때는 엄청나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처하고 환경적으로 한계점을 많이 생기는 거예요. IT 환경을 재구성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따랐다는 거죠. 최근엔 더 그렇습니다. 이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하면은 기업 외부 변화, 그리고 기업 내부 요구,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 기업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부의 요구사항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대응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대응을 빠르게 해야지 우리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데, 민첩한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다 받아들이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걸 구축하는데도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만이 성공적인 운영, 그리고 예측되어진 변수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까지도 민첩한 대응력이 있어야 성공적인 운영, 성공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기업 쪽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중요한 정보 인프라, IT 환경, 이런 것들도 이제 기업의 판단에 따라서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서 IT 환경을 재구성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IT 환경도 빨리 변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비즈니스 변화나 IT 환경 재구성하는데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 기존의 IT 패러다임은 힘들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경쟁에서 경쟁력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IT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게 요구됐고, 거기서 나오게 된 게 SOA예요.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영어에도 말했듯이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oriented는 이것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서비스를 지향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지향하는 구조의 패러다임이 제시된 거죠. 그래서 이 SOA의 가장 큰 특징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텐데, 이 SOA 자체가 아까 서비스 오리엔티드라고 했으니까, 서비스라는 게 이제 제품은 여러분들이 반복 사용이라든지 재사용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반복 사용이라든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개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웹 서비스, 특히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업 내 업무를 독립적으로도 아예 반복 사용으로도 가능하게 서비스라는 형태로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ESB라든지 컴포넌트 형태를 구현해서 ESB를 통해 유연하게 연결하고 결과물을 산출한다는 거는 그냥 과정일 뿐이고요.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 회사 업무를 구현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서비스를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형태, 업무 형태를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연결하게 하는 건데, 업무를 웹 서비스니까 웹을 통한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로도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변경을 통해서 웹 서비스 웹번 변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 요구사항 변화 이런 게 생기면 대처가 엄청 빠른 거죠.
그래서 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 내에 엄청나게 많은 업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업무들을 단위 업무로 구성을 하고 그 단위 업무들을 서비스라는 형태로 정의해서 이를 조합해서 이제 ESB 뭐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라고 해서 연결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ESB를 연결하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존 애플리케이션하고는 다르고 기존 애플리케이션은 바꾸거나 이런 게 조합하거나 힘들었는데 이 SOA 형태는 서비스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또 구현해낼 수 있고 이 개발된 서비스들은 뭐 변경하기도 일부 변경하기도 쉽고 전체 변경하기도 쉽고 재조합도 쉬운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나 추가, 개선 이런 것들은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인 거죠. 서비스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업무 형태를 서비스의 형태로 보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형태를 웹 서비스로 연결을 하고 웹 서비스에서 웹 서비스로 구현하게 됨으로써 웹 서비스만 변환하면 조금 더 이 업무에 대한 전체 형태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SOA가 이제 대략 큰 내용은 이렇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그래서 SOA가 어떤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그래서 SOA를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기업 어플리케이션들,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지고 있는 분산되어 존재하는 여러 기능들, 여러분들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는 형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들을 이제 상호 운영도 할 수 있게 하고, 기존에는 다 독립적으로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상호 운영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원하는 것들, 비즈니스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조합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걸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표준을 서비스로 구성하는 IT 전략인 거죠. 그래서 기능들을 서비스로 표현하는 것이 이 IT 기능들을 기업으로 어떻게 전달할까? 그리고 동시에 이걸 이게 서비스로 표현하니까 어떻게 무슨 가치를 줄 것인지 그 가치에 대한 전달과 가치가 어떻게 더 올 것인지에 대해서 커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게 SO에 대한 가치인 거죠. 그래서 이 SO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2007년 IBM 포럼에서 이제 SO에 대한 개념을 잡은 것인데 기본적으로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반복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형태로 우리의 일을 정리하는 거고 비즈니스 태스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고객 신용 조사라든지 계좌 개설 이런 것들을 서비스의 형태로 보는 거죠. 서비스가 맞죠. 근데 그 일의 형태가 서비스잖아요. 근데 그런 비즈니스를 서비스 연결로 통합도 하고요. 이런 비즈니스들을 서비스 연결로 보고 통합도 하고요. 그래서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SOA 기반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통합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집합들을 컴포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집합도 있고요. 서비스 SOA 기반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을 지원하는 그리고 이 서비스 지향을 지향하는 IT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지향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거죠. 일을 서비스로 지향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SOA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는 게 있네. 이런 개념들은 일의 개념을 서비스로 보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왜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나오게 됐죠? 이런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대처가 이 서비스의 형태로 보면 웹 서비스의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더 빨라지니까 일을 처리하기가 그리고 뭐 서로 이야기하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SOA의 개념이 나오게 됐던 거고 이 SOA 개념으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통합해서 개조하기도 쉽고 이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조금 더 IT를 짤 때 이렇게 짠다는 거죠. 이 SOA가 그래서 어떻게 등장했는지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와서 생겼는지를 이해하면 조금 더 쉬워서 이제 등장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SOA가 이제 서비스를 지향하는 아키텍처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프로그램들 처음에 만들 때는 뭐였냐? 기계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기계어 어셈블리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용해서 초기에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안에 그 뭐 회사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들. 근데 이제 앞에서 배웠지만 뭐 새로운 언어들이 생겨났잖아요. 조금 더 방향이 바뀌고 빨리 만들기 위해서 언어들이 더 새로운 언어들이 등장해서 또 프로그램도 또 쉽게 만들 수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언어들은 접근법도 다르고 이거 언어를 작성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는 뭐 앞에서부터 만들어서 형태를 전체적으로 천천히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어떤 언어는 전체 구조를 짜놓고 하나씩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들마다 만드는 형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내가 중요로 하는 접근법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전체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는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중요로 하는 부분이 더 클 거고, 그리고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거는 전체 계획을 짜겠지만은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 도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더 이 모양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뭔가 만들고자 할 때 문제점들이 많았다는 거죠. 복잡한 문제도 있고, 특히 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문제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될 때는 뭐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 해결 방식이 돌려서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구조가 아니어서 다른 구조로 대처하는 거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그래서 아예 소비자적 지향적, 객체, 사용하는 사람 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인 C++이나 C#, 자바 이런 걸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고 있거든요. 이런 게 객체 지향적 언어예요. 그래서 이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가 등장하면서 이제 사용했던 코드들을 재사용하고 재사용을 위해서 빠르게 이제 하기 위해서 재사용해서 빠르게 더 운영할 수 있게 하려서 뭐 코드를 다양하게 한다든가 상속성을 배제한다든가 정의된 인터페이스가 정확하게 돼 있어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기본 이제 컴포넌트 개발 방법론이거든요. 컴포넌트를 이런 프로그래밍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틀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해진 거죠. 언어가 이제 객체 지향적 언어가 되면서. 그래서 이걸 이제 더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컴포넌트 개발 방법론, 잘 만드는 방법인데 이걸 더 잘 사용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더 쓰기 쉽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재사용을 더 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가도 이게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뭐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컴포넌트라고 해서 코브라든지 컴플러스라든지 EJB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대로 발전이 왔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기계어로 했었는데 어떤 제대로 된 구조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 구조들을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고, 이 객체지향적 언어가 되니까 코드가 많이 쓰이는데 그 코드를 재사용하고 조금 더 다양성 있고 상속성 그리고 파동 효과 이런 것도 생기는 문제점들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이걸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된 인터페이스, 누구나 써도 이만큼 됐고 이게 이걸 하고 있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해졌고, 그게 인터페이스를 이제 개발해야 된다. 그게 중요성이 늘어나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이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개발하거나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도 사용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운영 체제에도 사용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연결 형태의 프로그래밍 컴포넌트를 개발하게 됐고, 그런 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 코브라라든지 이런 게 있다 라는 게 이 순서인 거예요. SOA 동작의 순서인 거예요. 아직 SOA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SOA까지 가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이런 컴포넌트들을 이제 필요로 했는데, 그걸 해서 만들어진 게 코브라 컴플러스 EJB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컴포넌트를 이용하기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이 컴포넌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 사용성의 문제, 제약도 없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조건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와 상관없이 이 서비스를 쓸 수 있어도 되고, 플랫폼에서도 독립적이어야 되고, 쉬우면서도 간단한 서비스나 유지 보수가 돼야 된다 라는 게 기본적 컴포넌트, 진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원하는 컴포넌트의 개념이 정의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래도 독립적이고 만들려고 해보려고 했던 컴포넌트는 코브라, 뭐 컴플러스 EJB들은 이게 프레임워크에 독립적이지 못한 거죠. 이 프레임에 독립적이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비해 SOA가 나오는 게 이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사용자한테 독립적이지 못한다는 거는 표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썼을 때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XML, 앞에서 배웠죠? XML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개발 언어, 우리 개발하는 언어에 대해서 어떤 언어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메시징 프로토콜 이런 거에 인해서 이제 유지 보수, 메시징을 통해서 이제 유지 보수도 가능하게 더 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웹 기반 플랫폼으로도 독립 가능하고, 웹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으로서도 독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랑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랑 이 구조를 만드는 그게 완전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나눠 놓은 게 사실 이제 SOA 등장 개념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구조와 서비스 기반 구조는 뭐가 다르냐면, 전통적인 구조는 서비스 가능성, 서비스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초점을 뒀고, 실행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심적이었고, 이 서비스를 믿을 수 있냐 아니냐가 더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서비스 기반 구조가 되면, SOA가 되면 크로스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냐, 이해됩니까? 이 크로스 플랫폼이 다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구조들의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만족됐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내용을 더 기반 구조에 짤 때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라우팅 및 변화, 서비스 보안, 서비스 탐색, 자원 할당 이런 개념들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왜냐? 서비스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뭐 실행 가능성이 중심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완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완전 바뀐 거죠. 예전에 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SOA 등장에 대해서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이면 충분해요. 자, 이렇게 SOA가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천천히 살펴보고 있고, 이런 SOA가 이제 등장하면서 보니까 이게 서비스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도 있게 하고, 메시징 기능에서 결합도 가능하고, 구조도 더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더 쉽게 하고, 개발 언어도 더 독립적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만들 수 있게 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SOA 자체에서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구성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SOA를 하기 위해서는 왜냐? 방향이 얘네들이 SOA가 중요시하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뭐 서비스 가능성이라든지 실행이 되나 안 되나가 더 중요했는데 SO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를 기본 개념으로 보면서 우리 비즈니스를 서비스 연결로 보는 거잖아요. 기업 비즈니스 하는 걸 서비스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 그냥 비즈니스의 형태로 보던 거를 서비스의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사람을 봐도 완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고객으로 볼 수도 있지만 SOA에서는 고객이 다른 형태로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SOA의 기본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이게 서비스를 지향하는 아키텍처의 SOA가 어떠한 기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지, 일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SOA는 SOA에서 서비스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그리고 서비스 구현으로 사실 구성이 돼요. 그래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라든지 그걸 환경을 서비스로 표현해내는 구현의 과정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면은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상에서 구현되어 있는 비즈니스 함수를 말해요. 함수. 그래서 어떤 수치죠. 수식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구현되어 있는 비즈니스 수식을 말하는데 이 잘 구성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외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서비스 요청자가 호출할 수 있는 연산, 그래서 서비스 원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걸 원한다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그래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청자가 생기면 내가 이걸 원해 이러면 이걸 누르면 될 수 있도록 그 연산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은 게 인터페이스인 거죠. 서비스 인터페이스. 그리고 서비스 서비스가 요청자가 호출할 수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가 기술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서비스는 이런 거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비스 명세고 그 내용의 안에는 모든 인터페이스가 기술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란 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터페이스라 구현이라 나눠지는데 이 인터페이스는 이제 연산을 서비스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기술해 놓은 거고 서비스 구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이 사용되는 게 구현인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구현은 사용하면 그 서비스가 사용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말 중에 우리가 서비스 뭐 요청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SOA 아까 말했던 거는 이제 SOA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나뉘냐 했고 이 SOA를 구성하는 이제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구성하는 요소. 그래서 SOA가 구성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된 서비스들의 집합이 다시 하나의 또 서비스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SOA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사용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를 사용할 사람, 그리고 서비스를 요청할 사람도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제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비스가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공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체를 서비스 사용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있으면 제공자가 있겠죠. 서비스 사용자가 호출해서 이런 서비스를 입력해달라, 서비스를 해달라 라고 해서 입력하는 값들이 있을 거고
그 해당하는 결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아니면 또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서비스 사용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는 역할이 두 개인 거예요. 서비스 확장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제공자는 사용자가 내가 이거 서비스 이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하면 결과 보여주는 사람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 내가 없는 걸 또 다른 사람한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내 서비스가 이거 없으니까 다른 서비스한테 이거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럼 걔도 어떻게 되냐? 서비스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공자 즉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공자 또는 사용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제공자의 역할 자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제공자 사용자도 있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은 서비스 중개자인 거죠. 서비스 중개자 또는 레지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서비스에 대한 설명 정보, 우리 서비스가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라고 설명 정보가 제공돼야, 저장돼 있어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 제공자는 자기 자신이 서비스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서비스를 등록하고, 서비스 사용자는 이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서비스 중개자예요. 서비스 레지스트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 구성 요소가 SOA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되고, 이게 서비스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SOA가 기본적으로 되게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OA가 주요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대규모 IT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우리가 SOA 서비스 기준으로 뭐 했든 어떤 예전 전통적인 방법으로 IT 시스템을 도입했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엄청난 비용으로 IT 시스템을 도입할 거 아니에요. 전 회사에다 도입한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이게 우리가 시스템을 아무리 멋지게 넣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내가 가진 100만원짜리 시스템을 10만원짜리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제한적인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거죠. 그게 되게 진짜 큰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내 직원들의 정보만 담고 있는 직원 정보 관리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 정보 관리 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할까요? 어때요? 아니겠죠. 특정 부서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 직원들은 접근할 수 없다고 하면,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BPM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래서 각 단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위 업무에다가 직원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직원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비용 들여가지고 직원 정보 시스템이랑 BPM 시스템 연동하기 위해서 작업해야 되고, 또 다른 시스템 연동할 때마다 또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직원 정보 시스템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나 도입이라거나 하거나 기존 시스템 활용해서, 이게 기존 기업 내에서 존재하는 사실 전향적인 통합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통합적인 부분을 얼만큼 이제 오픈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형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이 되게 이제 돈을 많이 쓰고 시간, 노력 이런 건 되게 소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적은 비용으로 쉽게 해결하려고 SOA를 구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직원 정보 관리 시스템이 외부에 제공하는 서비스들 아예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XML로 인터페이스 정의하고, 인터페이스를 통해 들어오는 서비스 요청에 대해서 기존 직원 정보 관리 시스템과 연동시키기 위한 부분을 개발하는 거죠. 기존에는 따로따로 다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SOA 서비스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이 정보 관리 시스템이. 그리고 그거를 인터페이스 형태로 정의하고, 그러면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요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비스 사용자들은 요청이 있을 거고, 그 과정만 연동시키기 위한 부분만 개발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웹 서비스, 아까 서비스 개념에서 웹 서비스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웹 서비스로 이게 정보가 다 요청이 되는데, 이걸 개발하는 거 뭐 ASP, JSP 이런 걸 통해서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비스를 정의하는 뭐 기준도 있거든요. 웹 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귀지, 서비스 정의하는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자세히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WSDL 표준만 이해된다면 누구든지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서비스를 정의하는 언어의 특징만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 이 WSDL은 되게 표준화된 방법으로 자세히 기술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오든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WSDL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만 이해하면 이 서비스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또 표현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추후에 또 다른 시스템을 직원 정보 관리 시스템과 연동할 때도 많은 비용을 통해서 다시 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고도 그냥 서비스 형태의 그것만 연결시켜 버리면 높은 활용성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못 봤던 부분이라 조금 이해가 어렵지만,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때 어떠한 방향의 형태로 보는지에 따라 이 정의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서비스의 형태로 보고 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SOA라는 형태가 되게 이제 좋다라고 말도 있고요. 지금은 뭐 이 서비스의 형태로도 보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발전된 개념도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역사의 한 부분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조금 더 이 비즈니스에서 이런 개발 환경이라든지 언어를 사용하시는 환경으로 가실 때는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뭐 달달 외워라, 이런 SOA에 대해서 어떤 거 있는지 뭐 정확하게 이해해라, 이해하는 정도는 저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뭐 여러분들이 달달 외워서 뭐 하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는 SOA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서비스 기반의 웹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기업 내에서 이런 것들이 돈도 아껴주고 새로운 시스템,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는 관점만 바꿔도 이렇게 돈을 아낄 수도 있구나, 더 쉽게 적용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OA가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SOA 구조에서 웹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즉 비용도 아끼고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컴포넌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SOA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이제 통합의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그 통합의 문제 때문에 이제 SOA를 하면 더 쉽게 통합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 SOA가 주요적으로 가진 특징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특징들이 이제 SOA를 사용하게 되는 목적이 되겠죠, 거의. 그래서 이 특징 때문에 SOA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OA 자체가 가지는 주요 특징들을 한 번만 살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서비스를 발견이 가능하고 동적으로 바인딩 된다.
서비스라는 게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는 어떻게 되냐면 작업 수행하는 중에 있잖아요.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떠한 작업 중 수행 중에 원래 이제 그 전까지는 작업 수행 중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찾거나 연결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더 확장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비스 컴포넌트는 다 같이 독립된 모듈이다. 그래서 모듈이란 건 연결할 수 있는 연결성을 가진 거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SOA 자체에서는 가지는 각각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를 서비스로 연결해서 본다고 했으니까 그 서비스들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개발, 유지되고 관리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작용을 하든 뭐 서로에 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독립적으로 개발도 되고 유지도 되고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결하는 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요청자 그리고 그 서비스의 요구자에 따른 요구에 맞는 제공을 해준 제공자 그런 역할만 줘버리기 때문에 아예 이 서비스끼리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모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플랫폼 여러분들이 가진 플랫폼에 따라서 다른 플랫폼에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플랫폼과 관계없이 제공자, 요청자 이런 역할만 만들어 놓게 딱 입구만 인터페이스만 만들어 놓으면 어떠한 인터페이스도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느슨하게 연결된다는 결합도가 높으면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결합도 없이 독립적인 형태로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어려워지는 역할을 가지죠. 만약에 진짜 너무 결합되어 있으면 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서비스를 고치면 다른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느슨하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다른 것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는 네트워크 주소로 접근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가진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도 좋고 각각의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용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서비스는 위치 투명성을 가진다. 그래서 서비스는 아까 네트워크 주소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서비스 레지스트리에서 서비스를 찾아 바인딩하기 전까지 찾아서 사용하기 전까지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자가 서비스 위치를 바꾸게 되더라도 서비스 요청하면 서비스가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어디에 있다는 것도 정확히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사용자들은 얘가 어디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까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위치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여기서 고치면 되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모듈화를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서비스의 조립이 가능해지는 거죠. 다른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연결하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서비스가 완성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가진다고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듈화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자기 치유를 지원한다. 그래서 이 개발된 SO에 대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을 때는 특정 서비스가 이제 정상할 수 없는 기능 임의의 원인을 통해서 정상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만약에 잘못되고 있으면 그 기능을 서비스를 새로 찾아가지고 다시 실행할 수 있게 해서 내부에 있는 오류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중심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인딩하는 기능까지도 같이 하기 때문에 자가 치유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 중심의 아키텍처다 라는 것은 이 서비스 중심에 대해서 개발될 때 프로세스 단위로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단계별로 각각의 대표하는 비즈니스 단계별로 서비스가 분해되고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서 그 비즈니스의 단계별로 서비스화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 기반이 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기반이 되면 어떤 프로세스가 문제인지 어떤 프로세스 추적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업무의 프로세스랑 이 서비스의 프로세스로 정의하는 거랑 어차피 프로세스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업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 추적도 잘못된 것도 추적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형태 추적도 너무 쉽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중심의 아키텍처. 그래서 기업에서도 프로세스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SOA도 프로세스 중심으로 IT 환경 인프라를 구성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뭐 처음 SOA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SOA에 대해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고 그런 시스템이 요새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형태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관점이 서비스를 기반의 관점인 거다. 그 서비스 관점으로 보니까 이러한 장점들이 있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듣고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SOA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건지 그리고 SOA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이것도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죠. 환경이 변화되면 그 환경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조금 더 이제 지능형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지능 시스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